다가오는 13일부터 뉴욕시 실내업소 입장 시 백신 접종 증명 의무화 조치에 대한 단속이 본격 시작됩니다. 델타 변이에 뒤에 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확산세가 빠른 코로나19 미우 변이가 뉴저지에서도 16건 발생했습니다. 미국의 9.11 테러가 내일로 발발 20주년을 맞게 되면서 내일 미 전역 곳곳에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예정됐습니다. 뉴욕시가 다음 주 개학하는 공립학교들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접종이 의무화되지는 않습니다. 뉴저지의 4개 카운티가 허리케인 아이드의 주요 피해 지역으로 추가 선포되면서 연방 구호책의 혜택을 받는 주민들이 늘어났습니다. 오늘 CDC가 백신 미접종자는 감염률, 입원율, 사망률 등에서 접종 완료자들과 큰 차이를 보인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뉴저지에서는 허리케인 피해로 주민들이 집 앞에 내놓은 가구들을 훔쳐 달아나는 약탈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소고기 값을 비롯한 돼지, 닭고기 등 육류 값이 급등하자 대학관이 소비자 보호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내게 술을 주지 마. 내 당신은 또 충분히 외로우니까. 잊지 못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창원입니다. 뉴욕시가 미국 내 대도시 중 처음으로 실내 시설 이용자의 코로나 백신 접종 의무화를 시행했는데요. 오는 13일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실내 업소에서 백신 접종 증명서 단속이 본격 실시됩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월요일부터 뉴욕시 조사관들이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 시설을 방문해 백신 의무화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백신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소에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조사관들은 위반 업소들이 관련 규정을 시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뉴욕시 셰리프국과 교통국, 위생국, 빌딩국, 소방국 등 13개 기관의 조사관들이 맡게 되며 식당을 비롯해 술집과 체육관, 극장, 박물관 등 뉴욕 시내 시설에서 입장객의 코로나 백신 접종 사실을 확인합니다. 백신 접종 의무화 규정을 위반한 업소는 첫 번째 위반 시 $1,000, 이후 또다시 적발될 경우 최대 $5,000까지 벌금이 부과됩니다. 뉴욕시는 지난달 16일부터 식당과 영화관 등 실내업소를 대상으로 백신 의무화 규정을 시행하고 있으며 CDC가 발급한 종이 백신 접종 카드나 뉴욕주 앱, 엑셀시어 패스, 뉴욕시 앱, 코비드 세이프 등의 방법을 통해 백신 접종 사실을 증명한 경우에만 실내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에 따르면 첫 번째 백신을 접종받았다면 항체가 형성되는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실내업소에 출입할 수 있으며 백신 접종 대상자가 아닌 12세 이하 어린이는 성인과 함께라면 실내업소에 출입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사람에겐 모든 것이 열려 있지만 접종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며 이번 조처는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행동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뉴욕시는 $3,500만 규모의 또 다른 백신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발표하고 환자가 백신을 접종받을 경우 이를 소개한 의사에게 현금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델타 변이에 뒤이어 미국에서 두 번째로 가장 큰 확산세로 보이는 미우 변이가 뉴저지에서도 16건 발생했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월 콜롬비아에서 처음 발견된 뮤 변이는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가
백신에 내성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한 코로나19의 또 다른 변종입니다. 최근 이 뮤 변이는 전 세계적으로 빠르게 퍼진 델타 변종에 뒤이어 미국에서는 두 번째로 가장 큰 확산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수요일 주디 페레스틸리 뉴저지주 보건국장은 지난 4주간 뉴저지에서 16건의 뮤 변이 확진자가 발생했다며 아직까진 매우 적은 숫자지만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뮤 변이 확진 판정을 받은 16명은 중증이나 사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고 일반적이거나 경미한 증상을 보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의 변종 확진 건수 중 98%는 델타 변이가 차지하고 있어 뮤 변이는 델타 변이에 비해 쉽게 확산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보건 전문가들은 델타 변이의 확산 능력에 대해 훨씬 더 우려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뮤 변이의 심각성과 치사율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더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지난주 발표된 세계보건기구 WHO 보고서에 따르면 뮤 변이는 남아프리카발 베타 변종과 유사한 정도로 시중에 나와 있는 백신들에 대해 내성을 보였고 현재 남미와 유럽에서 가장 심하게 확산돼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42개 국가, 미국에서는 네브라스카주를 제외한 전국에 퍼져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이 항공기 납치 자살 테러범들의 공격으로 3,000명 가까운 인명이 희생된 9.11 테러가 내일로 발발한 지 20주년을 맞게 됩니다. 이에 따라 내일 미 전역 곳곳에서는 대대적인 추모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 버지니아주 알링턴의 국방부 청사, 펜실베니아주 생스빌 등 테러 현장 3곳을 모두 방문합니다. 내일 오전 8시 46분 그라운드 제로에 건립된 9.11 추모 박물관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희생자 전원의 이름을 직접 낭독하며 이들을 기리는 묵념이 실시됩니다. 20년 전 테러범에게 납치된 첫 번째 비행기가 세계무역센터 북쪽 건물에 부딪혔던 바로 그 시각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내일 오후 유나이티드 항공 93편 비행기가 추락한 생스빌의 기념관을 방문하고 국방부 청사 추모식에 참석합니다. 아프가니스탄 철군의 정당성과 함께 과거의 끝없는 전쟁을 끝내고 21세기 위협에 대처하며 미래로 나아가자는 메시지를 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매년 9월 11일 밤 해가 질 때쯤부터 새벽까지 하늘을 향해 두 갈래 빛을 쏘는 트리뷰트 인 라이트 행사도 열립니다. 쌍둥이 빌딩으로 불렸던 뉴욕 세계무역센터에서 숨진 이들을 추모하기 위한 행사입니다. 미 전역에서는 테러 관련 다큐멘터리 영화 상영회, 기념 공연, 종교시설의 타종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립니다. 20년 전 그날 미국의 슈퍼파워의 상징이던 뉴욕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건물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은 미국인들을 비롯한 전 세계인의 뇌리에 화인처럼 각인돼 엄청난 트라우마로 남았고 9.11 이후 20년간 미국은 기나긴 테러와의 전쟁을 이끌어오다 최근 아프간 철군 완료와 함께 테러 20주년을 맞고 있습니다. 한편 뉴욕시경은 각종 테러 관련 대비 태세 강화에 들어갔습니다. 최근 알카에다 등 테러 단체들이 테러를 암시하는 각종 선전선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뉴욕시경은 테러 위협 대응책으로 맨하탄 그라운드 제로 현장에 정복 경찰 순찰, 폭발물 탐지견 운용, 폭발물 처리반 배치, 중무장 타격팀 대기, 폭발물 탐지 장치 설치, 차량 번호판 해독기와 감시 카메라 확대 운용, 방사능, 화학 센서 설치 등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델타 변이를 비롯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 및 확산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뉴욕시가 다음 주 공립학교 개학과 함께 학교 내에 코로나19 백신 접종소를 설치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새학기가 시작되는 다음 주 월요일 코로나19 백신 접종 자격이 있는 12세 이상 연령의 학생이 있는 모든 공립학교에 현장 백신 접종센터가 설치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5개 보로 전역에 700개 이상의 학교 건물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며 원활한 백신 2차 접종을 위해 2주 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교내 백신 접종센터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뉴욕시 관계자들은 접종 가능 연령의 학생들이 가능한 한 편리하게 백신을 맞을 수 있도록 돕고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어린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에 따르면 지금까지 12세에서 17세 사이의 청소년의 65%가 최소 1회 백신을 접종받았습니다. 이는 전국 평균보다는 높지만 뉴욕시 자체 기준에는 한참 못 미친다는 지적입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교내 백신 접종 정책을 확대한다고 발표하면서도 학생들에게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지는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모든 학생들이 학교로 돌아오게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앞서 뉴욕시는 교육국 소속 교사와 교직원에게 이달 27일까지 최소 1차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계약직 직원을 포함해 모든 영유아 보육교사들 역시 해당됩니다. 한편 캐시오컬 주지사의 행정명령으로 뉴욕주 내 학교에선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허리케인 아이다의 파괴로 큰 피해를 입은 또 다른 4개 뉴저지 카운티가 연방재난구호 대상 자격을 갖추게 됐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연방재난관리청 FEMA는 지난주 허리케인이 강타한 뉴저지주 6개 카운티를 재해지역으로 선포해 해당 지역의 피해 주민들이 연방 차원의 재난구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이후 주지방 정부 관리들이 더 많은 카운티의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방 공무원들과 허리케인 아이다가 휩쓸고 간 지역 곳곳을 돌아다니며 합동평가회의를 가진 결과 오늘 연방재난관리청이 뉴저지 내 카운티 4곳을 재해지역으로 추가 승인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당초 아이다의 직격탄을 맞은 직후 재해지역으로 선포된 버겐, 글로스터, 헌터던, 미들섹스, 패세이크, 소머셋 카운티에 더해 오늘은 에섹스, 허드슨, 머서, 유니언 카운티로 확대돼 총 10개 지역이 됐습니다. 이와 함께 벌링턴, 몬머스, 모리스, 워렌 카운티도 후보에 올라 아직 검토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 주지사는 오늘 오후 이 같은 소식을 트위터를 통해 전하며 더 많은 거주자들을 포함시키기 위해 연방정부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재난관리청의 승인에 따라 재지역으로 선포된 카운티의 주민들은 재산 손실에 대한 저비용 대출과 임시주거지 및 주택 수리비에 대한 보조금 지원, 긴급지원금 500불 등을 포함한 1년의 연방구호체계 혜택을 받을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달 초 허리케인 아이다는 미 동남부를 강타해 전국적으로 77명의 사망자를 발생시켰는데 뉴저지에서 가장 많은 27명, 뉴욕에서 18명 등 동부 지역의 피해가 심각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오늘 오후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백신 미접종자가 백신 접종 완료자보다 코로나19로 사망할 확률이 11배 높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셸 웰레스키 CDC 국장의 오늘 브리핑에 따르면 지난 4월부터 7월 중순까지 13개 주에서 60만 명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연구에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이 코로나19에 걸릴 확률은 4.5배, 입원할 가능성은 10배 이상, 또 사망할 가능성은 11배 높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는 코로나19 백신이 접종자들을 죽음과 입원으로부터 보호한다는 것을 강조한 수치라고 정치 전문 매체 더 힐은 전했습니다. 이와 함께 CDC는 모더나의 백신이 화이자나 존슨앤존슨 백신보다 중증 예방에 더 효과적이었다는 연구 결과도 함께 발표했습니다. 이 연구는 지난 6월부터 8월 초까지 9개 주의 병원과 응급실, 얼젠케어에서 약 3만 2천 명의 접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연구 결과 3개의 백신은 종합 86% 정도의 중증 예방 효과를 보였는데 이 중 모더나 백신 접종자는 95%, 화이자와 바이오엔테크 백신 접종자는 80%, 존슨앤존슨 접종자는 60%의 수치를 보였습니다. 한편 해당 연구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00명 이상의 직원을 둔 민간 기업에 백신 접종이나 매주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도록 하는 새로운 조치를 발표한 지 하루 만에 나온 것입니다. 현재까지 미국에서 접종을 완료한 인구의 비율은 약 54%입니다. 윌린스키 국장은 우리가 거듭된 연구를 통해 보여줬듯 백신 접종은 효과가 있다면서 CDC는 지역사회와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들과 협력하고 사람들이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보장하기 위해 백신에 대한 확실한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최근 기습폭우로 침수된 뉴저지 지역 주택가를 돌며 주민들이 집 앞에 쌓아놓은 가구 등
생활용품을 훔쳐 달아난 약탈범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경찰이 주의 경보를 내렸습니다. CBS 방송에 따르면 뉴저지주 메인빌 등 홍수 피해가 큰 지역 주민들은 주택 침수로 물에 젖은 가구, 냉장고, 세탁기 등 생활용품을 말리기 위해 집 밖 도로변에 쌓아놓고 있는데 약탈범들이 밤중에 주택가를 돌며 이를 훔쳐 달아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 주민 크리스티안 가르티아는 하룻밤 사이에 거리에 쌓아놓은 물건 중에서 값비싼 프로페인 탱크가 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일부 약탈범들은 고철을 찾기 위해 쌓아둔 물건 더미를 파헤치고 있어 도로가 난장판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카메라로 피해 현장 모습을 찍는 척하면서 값이 나가는 물건을 점 찍었다가 훔치는 약탈군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부 주민들은 쌓아놓은 물건 위에 비닐 봉수포를 쳐 도난당하는 것을 막고 있습니다. 한편 메인빌 경찰은 페이스북에 올린 공지에서 홍수 피해자의 재산을 훔치는 약탈범은 누구든지 체포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경찰은 또 마을 입구 등 곳곳에 전자 표지판을 설치하고 도로에 쌓인 물건을 가져가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홍수 피해자의 약점을 노리는 사기꾼들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일부 사기꾼들은 청소 용역업체의 직원을 사칭해 저렴한 가격에 침수된 집을 청소하고 쓰레기를 운반해주겠다며 피해자에게 접근했습니다. 한 주민은 청소 용역업체 직원이라는 남자에게 계약금을 지급했는데 약속한 날 나타나지 않았다며 공인된 업체가 아니면 절대 믿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뉴저지주 러더포드에서는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따라 잭슨 애버뉴 일대 주택들이 파괴되고 침수됐지만 복구 작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연재해보험회사와 연방재난관리청 FEMA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응답이 없다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소고기 값이 지난해 대비 무려 47%나 치솟자 백악관이 나서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해결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미 육류 수출협회에 따르면 지난주 기준 소고기 가격은 파운드당 3.4달러로 지난해 대비 49%, 2019년 대비 48%씩 상승했습니다. 소고기 가격은 5주 연속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닭고기 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돼지고기는 12.1%, 가금류는 6.6% 상승했습니다. 이처럼 육류 가격 상승세가 가파르자 백악관은 최근 성명을 통해 현재 국민들의 식료품비 절반을 소고기와 돼지고기, 닭고기 비용 등이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미국 내 육류 가공 시장을 장악한 4개의 대형 회사를 대상으로 불법 가격 담합 행위를 근절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지목한 4곳의 대형 육류 유통업체로는 타이슨 푸드와 카길, JBS, 내셔널 비프 패킹이 있으며 미 농무부에 따르면 이들 4곳 업체가 미국 내 소비 육류의 최대 85%를 독점해서 유통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최대 30%를 넘지 않았지만 그로부터 40여 년이 지나면서 시장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들 대형 회사들은 최근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이용하며 가격 담합을 시도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처한 목장과 중소규모 육류 가공사를 돕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했는데 곧바로 대형 업체들이 가격을 인상하는 것을 보고 실망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폭리를 취하는 육류 회사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들 대형 육류 업체는 팬데믹으로 경영난에 처한 소규모 목장과 업체를 대상으로 싼값에 육류를 공급받고 가격을 높여 폭리를 취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앞으로 중소규모 육류 가공업체의 시장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14억 달러의 예산을 배정해 대형 업체를 견제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대형 육류 가공업체들의 불법 가격 담합을 막기 위해 이들 회사를 대상으로 규제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백악관은 오늘 이에 대한 구체적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회의를 진행했고 농무부와 법무부는 닭고기 공급 업체를 대상으로 불법 가격 담합 행위를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뉴 밀레니엄 뱅크에서 SBA 론 빅 프로모션을 실시합니다. 첫째, 클로징 기준 융자 금액 3%의 SBA 보증 수수료를 면제해드립니다. 둘째, 향후 3개월 동안 원금과 이자를 대신 내드립니다.
셋째, 최소 10% 다운으로 건물 구입과 융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위 내용은 SBA 승인을 대상으로 하며 모든 대출자가 자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본 혜택은 2021년 9월 30일까지이며 SBA에 의해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기타 약관과 조건이 적용되며 프로그램과 약관과 조건은 예고 없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FDIC Member and Equal Housing Lender. 조 바이든 대통령이 연방정부와 100인 이상 사업장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포함된 광범위한 방역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공화당을 중심으로 일각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화당 전국위원회는 성명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위헌적인 백신 접종 의무화에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며 미국인과 미국인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헨리 맥메스터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성명을 통해 바이든과 급진적 민주당원들이 헌법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히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같은 당 소속 그레그 에벗 텍사스 주지사는 트위터에 바이든의 백신 접종 의무화는 사기업에 대한 공격이라며 백신 접종 여부를 선택할 권리를 보호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라고 공개했습니다. 더그 듀시 애리조나 주지사도 바이든 해리스 행정부가 전례 없고 위험한 방식으로 사기업과 개인의 자유를 내리쳤다며 이번과 같은 독재적인 접근법은 틀렸으며 법원에서 결코 지지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연설에서 백신을 아직 안 맞은 8천만 명 때문에 우리 다수가 절망하고 있다며 미접종자들의 팬데믹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탈리나 크루즈 뉴욕주 하원의원 등 지역 정치인 20명은 최근 메이샤 포터 뉴욕시 교육감에 서한을 보내고 공립학교 학생들이 온라인 수업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서한에서 코로나19가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 대면 수업을 시행하게 되면서 많은 학부모들과 학생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바이러스 감염 위험으로 대면 수업을 받지 않길 원하는 학생들에게는 온라인을 통해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앞서 도너반 리차드 퀸즈 보로장도 뉴욕시 교육국에 온라인 수업을 제공해 줄 것을 촉구한 바 있습니다. 또 주마니 윌리엄스 뉴욕시 공익옹호관과 마크 트레이거 뉴욕시 의회 교육위원장 역시 대면 수업 외에 다른 대안이 필요하다며 온라인 수업을 채택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뉴욕시 교육국은 건강에 문제가 있거나 면역력이 약한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온라인 수업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교통안전청이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비행기, 기차, 기타 교통수단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내일부터 새로운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500에서 $1,000의 벌금이 부과되며 두 번째로 적발되면 $1,000에서 $3,000의 벌금을 물어야 합니다. 벌금은 현재 첫 위반 시 $250이며 여러 차례 적발되면 최고 $1,500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국토안보부는 교통수단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적어도 1월 18일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방항공청은 지난달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들과 승객들 간 3,889건의 충돌이 보고됐는데 74%인 2,867건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것과 관련이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방재난청은 재해지역으로 정해진 버겐 카운티 등 뉴저지주 대부분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과 기업들이 허리케인으로 물적 또는 인적 손실을 입었을 경우 연방 소기업청을 통해 융자를 제공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피해 재난 융자는 버겐 카운티를 포함해 글로세스터, 헌터든, 미들섹스, 패세익, 서머셋 등 피해가 많은 6개 카운티 주민과 기업에게 제공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융자 금액은 부동산 관련 피해는 최대 $200,000까지, 그 외 개인 자산 등 동산 관련 피해는 최대 $40,000까지 가능합니다. 이자율은 1.563%부터 시작되는데 단 피해를 입은 기간은 허리케인 아이다가 지나간 지난 1일부터 3일까지로 한정됩니다. 또 뉴저지주 21개 카운티 중 벌링턴 카운티 등 3곳을 제외한 허리케인 아이다 피해가 크지 않은 나머지 12개 카운티 피해 기업들에게 경제 피해 재난 융자가 제공됩니다. 이 융자 프로그램은 이자율이 최저 2.855%부터 시작되는데 기업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장 30년까지 연장 상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